흔히들 메이크업은 이목구비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화장으로 많은 고민들을 감추긴 하지만 메이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연출하는 건데요.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은 예술로 승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제각각 다른 얼굴들을 분석해 어떻게 연출할지 기획하고 직접 그려내는 고객 맞춤 예술가입니다. 메이크업의 분야는 크게 화장과 분장으로 나뉘는데요. 좀 더 세분화하면 미용 목적인 뷰티 메이크업부터 전문 방송이나 연극 무대를 위한 메이크업, 영화 소품이나 특수 인물을 만들어내는 특수 분장, 바디 페인팅 같은 예술 목적의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절대로 쉬운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섬세한 손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술적 소양은 기본이며 재능이 없다면 도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또 각 개인의 얼굴과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은 물론 강한 체력과 인내심, 성실함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잡에서는 얼굴이라는 원석을 다듬는 미애세공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이크업 아티스트 장진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저는 지금 주로 웨딩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광고 촬영이나 또 뮤직비디오 같은 현장에서 많이 뛸 수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 말씀하신 뭐 웨딩이라든지 네. 광고라든지 영화 촬영 현장에 배우들 메이크업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좀 좋은 기회로 좋은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네. 이제 광고라든지 뭐 뮤비 촬영 같은 또 웨딩 같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팀이라는 거는 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뭐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고 뭐 소품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 팀을 꾸려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었던 팀은 이제 주로 헤어와 메이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네. 아까 뭐 영화도 그렇고 이제 광고 촬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희가 알만한 것들 굵직한 게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정말 좋은 기회로 골든 램지 네, 그분과 이제 카스 네. 광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한국 광고죠, 그게? 네, 한국 광고예요. 그럼 한국에 가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촬영은 이제 LA에서 하게 됐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우리 장진환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크업을 내가 해야겠다,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바로 메이크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저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색감 같은 뭐 색감이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대학을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잖아요. 네, 예. 네. 근데 대학으로 가지 않으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뷰티 쪽에서 조금 더 머물고 있지만 네. 처음에는 특수분장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LA로 오게 된 이유도 네. 이제 할리우드가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특수분장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시작하게 되신 걸? 네. 그렇군요. 진아 참 잘했다. 네. 스스로에게 박수. 네. 저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네네. 그래서 이왕 할 거 뭐 바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에 마음을 뒀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뛰어들게 됐어요.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어요? 굉장히 많았죠.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네.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네네. 뭐 네. 그냥
대학교 가서 뭐 적당한 직장 잡아서 네. 그냥 평범하게 사시기를 원하잖아요. 사자 들어간 직업, 간호사라던가. 네, 네. 아티스트신데 뭐. 네, 네. 네.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 저는 5년 차. 5년 차.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5년 차 정도 되면은 그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해 주시나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뷰티 업계에서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까지는 새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 아까 이제 특수분장을 하고 싶어서 특별 학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미국은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미용 학교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학보다는 미용 학교로 바로 전문 학교로 가는 네,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특별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아요? 네. LA에는 제가 알기로는 꽤 선택권이 많다고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필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미용 학교를 가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그 세니터리 같은 네. 이렇게 청결하게 우리가 킵업할 수 있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전문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전문 과정을 거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전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해주고 실제로 일을 할 때 이 서티피케이트이 없으면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소문으로 많이 해서 사실 이렇게 서티피케이트이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바라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네네. 근데 뭐 있으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보통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어느 유명 미용 학교를 나왔다고 이제 크게 붙여놓거나 하시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쪽도 혹시 그런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이센스 같은 거는 따로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는 따로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취업하는 과정이 뭐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일일이 이제 나를 원할 것 같은 곳에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미용 학교를 가게 되시면은 인맥이 일단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교수님이나 뭐 모든 사람이 그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다음에 사회로 나왔을 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했어요. 직접 발로 뛰기도 했고 이력서 돌리시고 네네. 학교 인맥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네네. 그럼 채용되는 과정이 당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실기시험 같은 거를 봅니까? 아니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프로젝트하고 잘 맞는구나 해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면접 보는 곳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두 개 다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인이 몸담았던 걸 3-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연극 쪽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쪽이나 런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모델들. 네네. 이게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있는 분에게 참 유리한 직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미술 쪽을 전공하거나 이러신 분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괜찮은 직업입니까? 그림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색감 쪽으로 조금 더 뛰어나신 분들. 그림은 사실
메이크업에서 그림이 그렇게 막 require 되진 않아요. 아주 실력이 없는 분들, 저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전문가에게 좀 교육을 받으면 좀 나아집니까? 그런 실력이 장착이 돼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남에게 해주는 그거에 더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워 하시는 점들이 이렇게 툴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네, 어려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잘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화장을 처음 할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이 브러쉬 같은 거 하나 잘못 쓰면 여기 막 너구리처럼 되고 네, 막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옆에 화장 다 지워지고 예, 그런 팁 하나하나를 알려주신다는 건데 뭐 분야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누군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네, 예, 그런 일도 그렇죠.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학생만 전담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미용학교 교수님들도 다 이제 몇 년 차, 이렇게 20년 차, 30년 차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 네.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후에 애기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니까. 네네. 네. 장진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차분합니다. 이렇게 캄한 성격인데 네.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장을 많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참 많이 만나야 되고 네.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영화나 어떤 그 뭐 모델 런웨이나 이런 데는 프로듀서하고 이제 소통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격이어야 유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현장 페이스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on and off 스위치가 네. 저한테는 있어요. 포커 페이스를 하셔야 네. 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그 현장에 맞게 네, 네. 맞는 얼굴로 연출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좀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현장에선 더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쪽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뭐 여성분을 모셨습니다만 요즘 뭐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직업에 있어서. 네, 그렇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 성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지 않을까요? 반반이요? 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남성분들이? 네. 남성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미국 아티스트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남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여자잖아요. 여자의 얼굴이나 뭐 장점이나 단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건 같은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셨을 때 네. 남성분들도 여성의 어떤 포인트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편견인가요? 그건 저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개인이 다 가진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짓기보다는 이렇게 딱 뵀을 때 이분은 어떤 매력을 가졌다. 내가 네. 이걸 살려야겠다. 네,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여자, 남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렇군요. 생각에는. 예. 화장 오늘 제가 했는데요. 우리 너무 장진아 그 아티스트가 저를 보셨을 때 네. 잘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매력을 좀 다르게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래도 오늘 하신 메이크업이 방송용 메이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살짝 두껍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물광스러운 메이크업이 네. 평소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합니다. 네. 네. 요즘에는요. 예전에 비해서 화장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뭐 열에 한 3-4명 정도는 화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화장이 뭐 아이라인을 그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피부 화장을 가볍게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회사에 출근하실 때도 기본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는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혹시 장진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남성분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이라든지? 네, 레슨도 있으셨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사진 찍으실 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LA다 보니까 정말 네.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타주에서 놀러 오셔서 아, 나 안 해본 거 버킷리스트를 적어왔는데 네, 그것 네.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 받아보는 거였다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으셨고 타주에도 메이크업을 하시는 아티스트가 많을 텐데 굳이 LA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그러게요. 리버럴한 곳이니까 그런 네, 생각들을 네. 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타주에 놀러 오셔서 그 버킷리스트에 메이크업이 담겨 있어서 해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아, LA는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을 때 뭐 프로필 촬영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뭐 오늘은 이제 또 한국 K-팝이 유행이다 보니까 네네네. 남성분들도 오셔서 아 K-팝 이 연예인 좋은데 이 메이크업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너무 혹시 핫하죠. BTS 그 멤버들의 얼굴 이미지를 갖게 해달라고 그 메이크업 교육을 요청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십니까?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네, 예. 외국인 남성분이셨는데 연령층은요? 20 중반? 초중반 정도? 네네. 반응은 어떠셨어요? 정말 핫하게 네. 메이크업하고 너무 좋아하고 가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네.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면, 보통 이제 프리랜서 형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또, 큰 뷰티샵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분장실이 크기도 하고 근무하는 분장사들이 많았는데 모두 다 풀타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새벽부터 네. 뭐 뉴스부터 뭐 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근무 뭐 형태라든지 조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뭐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네네. 프리랜스로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미디어 쪽, 방송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로컬 706 라고 이제 팀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니언이.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시고. 아, 그렇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남성들 메이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BTS 멤버와 똑같은 메이크업을 원하는 외국분에게 이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남잔데 지금 네. 화장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걸 물어보시는 애청자가 계시는데요. 네. 간단한 팁 정도, 뭐 지금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죠. 네. 그리고 특히나 아까 회사 생활 네, 회사원분들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굴이 붉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술톤. 네, 술톤. 네네. 술톤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이제 아침에 컬러 코렉팅. 아, 컬러 코렉팅이라는 게 그럼 보통 뭐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면 다 파는 거예요? 네. 드럭스토어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컬러 코렉팅. 보통 네. 얼굴 붉으신 분들은 이제 그린 컬러를 위주로 네네. 아침에 선크림 바르시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고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돼요. 남성분들도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은 기초 뭐 스킨 로션 바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컬러 콜렉팅 약간 붉으신 분들은 그린 톤으로 해서 한 톤 밝게 해주시고 선크림 네. 바르시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눈썹도 조금만 더 욕심 부리자면 눈썹까지는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썹 케어라는 게 여성분들처럼 아이브로우 펜슬 같은 걸로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잔털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숱이 많으신 분들은 네. 수칙이라던가 잔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숱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일 아침마다 이게 눈썹을 그리는 것보다 네. 타투를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남성분들도 타투를 많이 받으세요. 눈썹 타투를. 네네. 저희가 네. 뭐 반영구 문신이라고 하는 네, 타투인데 네, 네. 혹시 그런 것들도 메이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영어로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런 것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퍼머넌트 메이크업? 네,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눈썹 아. 하고 있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 이렇게 4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디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좀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 그런 쪽으로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오래 계신 분들은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익스텐션, 아이래쉬 익스텐션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본 적 있고. 이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어떤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요즘들 많이 하시는 아이라인도 많이 하시고 눈썹도 많이 하시죠? 네, 네. 남성분들 특히 그 눈썹 없으신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눈썹을 태투하셨을 때 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달라 보이죠. 네, 네. 눈썹이 80%를 차지를 하니까. 아, 인상에서요? 네, 얼굴에서 80%가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얼굴의 인상의 80% 눈썹이랍니다. 특히 네. 남성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진아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웨딩이나 광고 촬영 때 메이크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펄머넌트 메이크업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수입은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연봉 같은 거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봉은 이렇게 제가 혹시 몰라서 네. 이제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의 에버리지 그거를 알아봤어요. 네. 보니까 47,000불 정도. 아, 평균이 47,000달러. 네.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47,000달러 정도 되고 네. 일을 더 많이 하시거나 네. 경력이 오래되셔서 이제 급이 좀 올라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네,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이게 뭐 2배, 3배로 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예. 초봉도 한 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만여 달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장진아 아티스트처럼 과외로 뭐 펄머넌트 메이크업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더 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쪽으로 종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프리랜서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업도 그렇잖아요. 네. 언제가 비수기고 언제가 성수기예요? 아무래도 촬영이 많은 계절들, 이제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바빠지는 것 같고요.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여름이라 또 비수기인가요? 혹시? 땀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을 하시게 되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일주일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일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하고 조금 스케줄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일하다 보면은 12시간, 13시간 일하는 날들도 있고요. 어떻게 일을 하면 12시간, 13시간을 풀로 일을 하죠? 뭐 촬영 같은 경우. 광고 촬영이나 이런 거. 광고 촬영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타투 끝나면 메이크업 고객님 있으시고 또 끝나면은 또 타투 있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한 12시간, 13시간 네. 화장실 못 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도 시간을 굉장히 좀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장진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13시간을 그냥 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시는군요.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일을 하세요?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워낙 강력하니까 거기 맞춰서 하시겠고 그러면 주말은 보통 쉬십니까? 아니면 주말이 더 바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웨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벤트들이 다 주말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참 일이 쉬울 텐데 보통 뭐 방송이나 촬영하는 현장은 지금도 뭐 12시간, 13시간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대기하면서 수정 화장도 해주고 고쳐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려면 이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거든요. 예, 체력 단련도 굉장히 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하세요? 저는 뭐 여성분들 요즘 기본적으로 하시는 필라테스나 PT, 최근에는 이제 재미로 폴댄스요? 폴댄스를 시작했어요. 운동이 되나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어랑 이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운동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 때 전혀 없었을 때 일을 하는 거하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지금 다소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소화하는 거하고
체력 소모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면서 했던 것과 피로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일도 즐기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뷰티샵에 누구누구 아티스트 쫙 이렇게 명함도 돌리시고 또 그게 본인의 어떤 홍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고객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고 나를 소문나게 하고 이런 홍보 방법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SNS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인별그램 이런 걸로 활동을 하시나요? 인별그램. 그걸로도 충분히 본인 홍보가 됩니까? 이제 제가 한 곳에 열심히 머물고 있다 보면 네. 제 고객님들께서 다른 고객님을 데려와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한 군데에 머물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는 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네. 받았던 분이 너무 좋더라. 한번 받아봐. 네. 또 받았던 분이 친구를 소개하고 지인을 소개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네. 현재 활동 무대가 LA에 국한이 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미국이 워낙에 넓으니까 타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곳은 찾아주시는 곳은 네. 어디든 가기 때문에 알래스카라도 네 그럼요. 하와이라도 네네 그럼요. 너무 좋죠 하와이. 원하시면 그냥 가는 걸로. 네. 실제로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시애틀 저희 신부님 있으시고 뭐 텍사스에서도 오시고 네. 타주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LA로. 그러면 LA로 타주에서 그렇게 오시게 되면 뭐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메이크업을 받고 또 가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시고 있는 주에서 하길 원하시니까 네.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계약하시기 전에 트라이얼 받으시러 LA 놀러 올 겸 오셔가지고 트라이얼 받으시고 계약하신 후에 그 주에서 뵙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동을 타주로 하시게 되면 그 제반 비용 뭐 비행기 표라든지 뭐 호텔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의뢰하신 쪽에서 다 네. 지불을 하시는 거고 네. 몸만 가시는 거구나. 네. 기술과 몸만. 네. 네, 알겠습니다. 화장 하나로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환골탈태다 막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전문가가 생각하는 진정한 메이크업의 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네. 창조하는 네. 그게 가능합니까? 결과적으로 다들 좋아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예술가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화장을 참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 장진아 아티스트께서 내 얼굴을 예쁘게 하는 거 하고요. 남의 얼굴, 백지 상태인 남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라 하셨는데요. 네.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변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저는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경험이라던가 뭐 스킬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연예인 사진 딱 들고 와서 저희가 미장원에서도 가끔 그러는데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티스트가 봤을 때는 도저히 똑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목구비나 얼굴 형태를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보통 그런 고객님들은
그런 메이크업 하나하나 뭐 컬러감보다는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최대한 본인 분위기처럼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끌 수 있게 최대한 네. 노력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남성분들 아까 화장을 좀 얘기했더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남성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꼭 남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죠. 아까 그 남녀 메이크업 아티스트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성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도 나의 결점을 감추고 남성미를 뿜뿜 끌어올릴 수 있게끔 네. 변신을 할 수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주변에 계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장진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지금 연락처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컨텐츠로 올릴 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예,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그 반대로 굉장히 이건 내 평생의 추억이다. 잊지 못할 내가 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경험이 있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기 잘했구나는 매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네. 희열을 느끼십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우문의 현답을 주세요. 네. 정말 그냥 화장을 안 해도 예쁜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죠. 잘생긴 분들이 계시고. 네. 근데 그냥 밋밋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원래도 예쁜 분들은 거의 손을 안 대도 예쁘시니까 일하기가 네. 더 쉬워서 네. 그런 고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워낙 다양한 고객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런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저는 감사하죠. 제가 네. 할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챌린징하는 일들도 재밌고 저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할 때.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쁘게 그러니까 김태희 씨처럼 예쁜 얼굴이 싫대요. 예, 왜냐하면 손들 게 별로 없어서 네. 그 예술적인 미를 많이 못 끌어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밋밋하고 약간 백지 상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 오면 그분 메이크업을 마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맞아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네. 네, 그건 모든 아티스트들이 똑같이 느끼는 점인가 봐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보고 아까 이제 방송용 화장이라서 좀 두껍고 좀 건조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또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미보다 네. 개개인의 미를 분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네.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누구를 따라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더 좋다는 건가요? 네, 내 얼굴에 맞게? 좋아하는 메이크업? 네네.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와 네. 상담을. 화장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우리 뭐 20-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자신의 메이크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순한 얼굴인데 네. 메이크업 하나 때문에 인상이 좀 달라진다든지 뭐 아니면 원래도 좀 강한 인상인데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더 강해진다든지 예, 이런 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두 번 교습을 좀 받으면 강의를 좀 받으면 많이 고쳐지나요?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네네. 그러면 유행하는 그 메이크업들이 항상 그 시즌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뷰티 잡지에 보면 뭐 올가을에는 이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합니다. 뭐 올겨울에는 이게 유행합니다가 나오잖아요. 네. 컬러도 다 그렇게 나오고 하지만 그 유행 메이크업들이 다 내가 찰떡같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예. 유행에 뒤처지지는 않되 내 얼굴에 맞는 나에게 잘 맞는 메이크업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는 팁. 있는 그대로를 살리는 게 네. 일단은 유행 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근데 눈썹도 없고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고 저에게 힘든 시간을 없으시면 도움을 받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네.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자문을 받으시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네. 네.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으시죠. 네. 한번 레슨을 한 번 정도 받으셔도 이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러니까 순서를 알 수 있게 되니까 흥미가 점점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한 번 정도면 그 요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센스를 조금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센스. 네. 그렇죠. 사실 화장도 기술이기 때문에 네. 하면 할수록 늘 것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매치를 하는지 그런 센스의 감각을 익히게 되면 네. 가능하겠네요. 네. 네. 자, 요즘 동안이 대세입니다. 어려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과 어린 메이크업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네. 50대인데 10대 메이크업 예쁘다고 해서 그 메이크업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그 화장 방법, 나이대별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10대부터 50대까지 나열을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가 생명인 것 같아요. 뭐 피부. 눈썹이나 아이 네네. 메이크업, 입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피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려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짧은 팁으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네. 화장을 최대한 얇게 하시는 게 어울려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제가 피부가 엄청 얇은 편이거든요. 네. 저처럼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최대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윤기를 살릴 수 있는 얇은 메이크업. 네, 물광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시고 네네.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물광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워 보이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칙칙해 보이고. 네, 맞아요. 그 정도만 좀 알아도 네. 피부가 유난히 얇으신 분들은 물광이 낮고요. 약간 두껍고 좀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파우더리하게 피니쉬해도 괜찮으실 네, 것 좀 드라이하게 현재 네. 저처럼 좀 드라이하게 매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감각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건 기본이고요. 항상 그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이 감각 단련은 어떻게 하세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요즘은 정말 SNS가 잘 되어 있거든요. SNS로 뭐 여러 나라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계속 꾸준히 서치를 한다던가 또 잡지, 뭐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 안에서만 있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미용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초빙이 돼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정 은퇴 연령이 있습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퇴 연령은 없지 않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손이 떨릴 때. 네네네. 그러니까 신체가 허락하는 한은 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네. 할 수 있는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샵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30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메이크업 스타일만 고수하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현대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흔히 뭐 저희가 교포 화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좀 세 보이는 센 언니 화장 그런 것들이 아시안한테는 맞지 않는 화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보실 때. 요즘에는 얼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다면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만 너무 그렇다면 또 분위기랑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실루엣이나 체격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네. 그냥 서구적이라면 좀 센 화장을 하셔도 무난하게 어울리시지만 네. 체구도 작고 좀 여리여리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쪽 화장보다는 애시안하게 맞는 코리안 스타일 화장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 얘기를 했더니 피부 두께는 피부 안에서 결정되는 거지 밖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데 그런 식으로 피부 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다고 네. 하시는 애청자도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장진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으시지만 나이가 좀 있으셔도 내가 여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즐거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곳은 아까 미용학교. 네, 미용학교. 미용 전문 학교에 이제 일단 문을 좀 두드리시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네, 미용학교를 다니시면서 네. 이제 주변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잡들도 같이 알아보시면은 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선크림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거는 슈퍼프루프라고 네. 미국 제품인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슈퍼프루프요? 네. 네. 슈퍼프루프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나중에 여기 남겨드릴 수 있나요? 네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파워점에서는 얼굴이라는 원석을 다듬는 미의 세공사 장진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